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죠. 청와대는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킨 전례가 없고 국정에 전념해야 할 대통령을 부르면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이 야당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누리당만의 뜻인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성역 없는 조사,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유족들의 바람이겠죠. 대통령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임을 여야 합의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죠. 또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정가레이더 금요일 순서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 5주기를 맞는 상황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가 겹쳐서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발 인사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 이 두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이것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물론 직급상으로나 향후 중요성 이런 거 올 때 국무총리 내정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전국 기조를 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디자인해왔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에 큰 일을 겪고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여론이 매우 높아 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치러지는 인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시켰다. 그것은 대통령의 신임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한 근본적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쪽 저쪽에도 해당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 사실 NLL 파문, 대선 개입, 간첩 증거 조작 등 국기를 여러 번 문란시킨 그리고 온갖 비난과 정치적 고비를 계속 겪어왔으면서도 굳건하게 대통령의 신임하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는데 어제 약간 의외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너무 늦었죠. 만시지탄인데 더군다나 세월호 때문에 물러나는 건가? 이런 모양새처럼 보여지길래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런 의문을 충분히 들게 하긴 했는데 어떤 이유가 됐건 그건 대통령의 마음속 저 밑바닥에 있는 일이니까 그건 누구도 알기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남재준 국정원장이 드디어 퇴진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김기춘 비서실장은 계속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적어도 문책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내외에 다시 한번 공식 천명하는 거가 되죠. 결과적으로는 유임을 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무슨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궁지에 몰려서 퇴진시키는 모양새는 피하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명예퇴진을 시키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5년을 계속 같이 가거나 그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또는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변전돼서 비서실장을 바꾸게 되는 일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무엇에 궁지에 몰려서 퇴진시키는 것은 피하려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을 제외한 남재준, 김장수 실장을 유임시키는 것은 세월호로 인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분노와 문제점은 상당 부분 수용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것은 어제 인사에서 또 한 번 보여줬죠. 예. 그런가 하면 그 안대희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세월호 이후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부에 어울린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반절의 성공, 그다음에 뭐 국민 대통합이나 안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기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의문표, 물음표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일단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미스터 추상 또는 뭐 국민검사 이런 별칭이 말해주듯이 뼛속 깊이 강골 검사인 거죠. 원칙대로 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잘하고 흔들리지 않고 강단도 있는 그런 점에서는 이른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를 법과 원칙을 되살림으로써 그리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관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는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만 저는 관피아의 문제는 그렇게 강한 다스림, 적발과 처벌과 단속 이런 걸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뭐 확신에 가까운 제 사견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이른바 관피아는 이렇게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뭐 무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선배 공무원과 후배 공무원 이렇게 물러나면서 잘 앞으로 지내보자.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우호적인 관계 위에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또는 정보를 주고받고 평소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법상 뭘 위배하면서까지 관피아들이 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에 이제 세월호 때문에 막 뒤지다 보니까 뭐 누가 뇌물을 얼마를 받고 뭐 눈 감고 과적을 해주고 이런 건데 물론 그런 거는 단속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관피아는 그런 것보다는 좀 약한 수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검찰 인력으로 이것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에는 안대희 내정자는 대단히 좋은 재원이자 케이스입니다. 그의 그 추상 같은 법 집행,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검사로서의 그런 것들은 살 수 있고요. 국민통합형 총리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직 그의 정치력이나 이런 게 실현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리고 뭐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이런 두 장관급 두 정부 기구가 새로 생겨서 총리실 휘하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안전을 물론 뭐 총리가 뭐 안전 전문가, 재난 구조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 관련 정책에 애정을 갖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서포트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안대희 총리가 어떻게 업무를 해 나갈지는 아직은 뭐 물음표인데요. 그건 좀 업무 초기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남재준 국정원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야당의 해임 요구를 받아온 상황이었고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경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실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가지고 참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제 정치 기자들한테 많은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이 실제 이유는 대통령만이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과연 김기춘 실장과도 상의했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가 아침에 사고가 났던 건 4월 16일 아침 9시경이죠. 예. 바로 그 전날인 4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간첩 증거 조작 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세상은 온통 진도 앞바다로 쏠렸고 그게 지금 한 달 넘게 지속해 오고 있죠. 만약 세월호를 뺀다면 뭐 역사에서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세월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지금 국정원장 어떻게 돼 있을까? 아직도 많은 비난과 뭐 비판이 가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적어도 국정원에 대해서 국민들 뭐 간첩 증거 조작 이런 걸로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 시점에서 경질했다.
우선은 세월호의 첫 보고를 선원으로부터 당시 배에 있던 항해사로부터 국정원 인천지부 사람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그럼 국정원 인천지부 관계자는 그 급보를 받고 뭐 관련 자기들의 보고 체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게 뭐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위급 사안이다. 그러니까 관련 중요 국가기관 청와대를 포함해서 이런 데 전파해야 한다. 뭐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였고 신속성을 청와대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정보 처리 및 전파 과정에서 이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1시간 넘어서야 10시 넘어서야 보고를 받게 됐고 300명 이상이 배에 갇힌 채 침몰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오후 5시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가라앉은 건 오전 11시인데 그렇다면 뭔가 어느 쪽 라인이든 아무튼 정보 전달 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죠. 예. 일단 그런 것에서 첫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문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또 상당히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경질로도 보고 싶습니다. 이건 이미 내놨던 사표를 대통령이 뒤늦게 수리한 게 아니고 예.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의 경우는 대통령이 어제 청리를 내정하면서 이 두 사람은 물러나게 해야겠다라고 바꿔버린 거죠. 네. 그 정홍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사표를 내놓은 상태이니까 그걸 뒤늦게 수리한 거고 수리하겠다고 이미 말을 해놓은 거지만 그래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동안 현 정부 출범 이후 남재준으로 대표되는 국정원이 굉장히 많은 공격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거 많았고 국기문란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것들로부터 묵었던 해묵은 문제를 털고 간다, 이번에. 그럼으로써 앞으로 야권과 국민들의 예봉도 비켜가면서 일부 의사도 수렴하고 그런 다목적 카드가 아니겠느냐. 어쨌거나 저는 정치적 의미가 개입된 경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바뀐 원인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것은 청와대는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세월호 때문에 한참 막 애타고 분노하고 이러고 있을 때 불쑥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 그렇죠. 실장이. 예. 그래서 비난이 청와대로 쏠리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먼저 제공했죠. 사실 그때는 그냥 책임감을 느낀다, 빨리 수습하자, 뭐 아주 영리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해서 순간을 모면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감싸자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업무를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계속 보고는 받았거든요. 예. 그럼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자기 업무도 아니라면서 보고는 왜 받느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잠잠해질 때쯤 되니까 3, 4일 있다 또 한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청와대에 아주 화가 많이 났고 분노의 일부가 당연히 그리 향했죠. 대통령 상당히 곤혹스러웠겠죠. 그때 당장 갈아치우자니 뭐 했을 것 같은데 어제 그런 것들 함께 문책한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그동안 김장수 실장이 좀 많은 권한이 쏠리면서 국가안보실에 상당히 좀 혼자서 전횡한다, 월권한다, 힘이 너무 세다, 이런 얘기가 일부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런 것도 조금 반영한 것 같고 남재준 원장 갈면서 함께 가는 것, 그리고 군 출신의 두 강성 인사가 바뀐다는 것은 향후 대북, 대외 그리고 대내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 후속 인사 시기와 폭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기는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에. 왜냐하면 국회 동의나 뭐 청문회 과정이 전혀 필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포스트, 어제는 지금 가장 상층부 인사 세 사람을 이렇게 진퇴시킨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 후속 인사가 뒤따라야지 일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석 및 비서관급에서 뭔가 손발이 안 맞는 모양새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새술은 새부대라는 뭐 그냥 고전적인 격언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폭은 소폭과 중폭의 중간쯤 되지 않을까, 중폭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 다음에 관피아 및 안전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직접 간접 관련된 부서는 물론이고 사정과 홍보라인 일부에서도 조금 인사상의 이동 및 퇴진 교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거국 내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국 내각이라고 하면 우선 그 상징이 되는 국무총리부터가 뭐 특별히 대통령이나 정부의 아무개 또는 이런 어느 사람과 가깝지 않고 정말로 국민적 신망을 받는
뭐 사회 원로 또는 그의 개혁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받지 않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히고 그에 걸맞는 면면으로 정파를 떠나서 주요 장관을 채우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거국내각 아닙니까? 예. 사실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국면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 왔는데, 어제 안대희 총리를 내정자로 지명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죠. 그렇지만 안대희 내정자를 꼭 무슨 저 대통령 주변에 그냥 그 잘 보이려고만 애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보기에는 힘든 점이 많습니다. 안대희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것에 비추어 보자면 강력한 소신과, 왜 저 새누리당 선대본부 박근혜 후보로 영입됐을 때도 저 한광옥 씨 영입 문제 가지고 대통령 아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예. 나는 이런 건 못하겠다고 뭐 떠나려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아무튼 자기 기백과 소신은 굉장히 강하고 그 검사, 우리나라 검사들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꽂아라 그러면은 자기 권한과 직분에 걸맞는 자존심,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할 말 다 하고 눈이 살아있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사람이 안대희 내정자죠. 그런 점에서는 뭐 거국내각에 어울리는 총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법과 원칙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국내각에 어울리진 않지만 앞으로 장관을 어떤 식으로 채워가느냐, 정말로 책임 총리로서 장관 임명 제청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누구와 내가 같이 내각을 꾸려서 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A, B 두 사람 골라서 대통령이 그 둘 다 안 고르면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굳이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점에서 어떻게 강단 있게 하느냐를 두고 봐야겠죠. 어쨌거나 거국내각은 일단 말 그대로서는 조금 퇴색은 했는데 예.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관에 어떤 사람들이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내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시기는 또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떤 폭으로 이루어질까 궁금해지거든요. 우선 폭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소한 뭐 중폭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되어야 민심에 어느 정도 화답하는 게 될 것 같고요. 예. 시기는 이건 참 뭐 제가 아침에 무슨 점쟁이처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거야말로 대통령 의중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6월 4일 이전에 어느 적정한 시점에 다분히 선거용이다라는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 과정, 뭐 한 3주일 정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일단 선거 때까지 국회는 개점 휴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테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하고 직접 간접으로 관련 있는 선거들에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좀 문문이고, 그래서 저는 그 6.4 지방선거 이후에 내각이 개편될 걸로 보는데 그 전에라도 발표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수색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이 수색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네요. 예, 그 한 달을 넘기면서 사고 발생 한 달을 넘기면서는 신발견 인양 건수가 극히 줄어서 뭐 하루에 평균 한 건이 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현재 실종자가 16분이죠. 사망 확정자는 288명. 지금 이제 사망자보다는 실종자 숫자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좀 난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을 만한 곳은 한두 번씩은 다 찾았는데 발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더듬더듬 거리면서 찾다 보니까 한번 살피고 지나간 곳에서 시신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가능성은 많이 줄어드는 것인데, 어제 뭐 사고대책본부가 브리핑한 걸 보면 승객 예약 현황, 이게 뭐 몇 층에 몇 호실 이렇게 예약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남은 실종자 16명이 3층에 6명, 4층에 9명, 5층에 1명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배에 막 급변하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서 어디론가 탈출하거나 층간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배는 3층부터 5층까지 중앙 계단이라는 게 큰 게 있습니다. 그 공용 공간 왔다 갔다 하도록. 그래서 뭐 층간 이동이 어려운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표를 끊을 때의 상황에만 근거해서 하는 말이고, 승객들이 이동 없이
잠겨 있다가 그대로 사망했을 거다라는 가능성에서 하는 말인데 3층은 현재 선체 내부의 붕괴 같은 건 거의 없고 원형 그대로지만 4층의 경우에는 배의 뒷부분, 다인실, 통로에, 그러니까 다인실이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이 머물렀던 곳이죠. 큰 방. 그 통로에 칸막이 같은 게 붕괴하거나 막 휘어져가지고 드나듦이 대단히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잠수사들의 수색 활동이 힘들었겠죠, 그동안. 예. 그만큼 거기에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즉, 뒤집어 말하면 볼만한 곳은 다 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미의 다인실 3곳 중에 중앙 다인실, 가운데 있는 큰 방과 왼쪽 다인실 사이 통로는 장애물이 온통 뭐가 가득 들여차가지고 도저히 진입이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드러내면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면 선체 일부, 그러니까 절단 작업, 이렇게 배를 전체 자른다는 게 아니고요. 예. 내부 이런 걸 좀 절단하겠다는 건데 수중 용접 이런 게 또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으로 계속 수색은 해 나간다. 그런데 16분 남아있는 분들의 지금 소외감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 막 더 쫓겨가는 거죠. 나만 못 찾는 건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시신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유실되는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은 진도나 세월호에 대해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다못해 내각이다, 총리다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 지금 진도에 계시는 분들은 더 소외감과 허탈함이 커지겠죠. 이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배려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 내비게이션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